완벽하다고 믿었던 7년의 결혼 생활이 단 5초 만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당신 몰래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신의 손에 복수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90%의 사람들은 배신감에 눈이 멀어 울부짖거나 매달리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갑고 정교한 계획을 세웠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을 기만했던 이들을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하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배신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복수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반격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죠.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경쾌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 알리시아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명품 매장에서 갓 사온 듯한 화려한 쇼핑백 3개를 들고 아침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한 완벽한 금발머리를 찰랑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는 거실의 어둠 속에서도 귀족적인 오만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 완벽한 화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제가 이미 다 파악했다는 사실을요. 알리시아는 제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매일 저녁 식사는 네가 직접 준비해. 난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그게 내 조건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하인을 대하는 듯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살 여유조차 없는 비싼 가게에서 산 옷들을 흔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죠. 보통의 남편이라면 여기서 화를 냈겠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신문을 접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알리시아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취해 마치 이 집의 여왕이라도 된 듯 거만한 걸음걸이로 안방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6시간 전 그녀가 브런치를 즐기고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저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조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알리시아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텅 빈 카운터, 그리고 평소 그녀가 애용하던 조리도구들조차 사라진 부엌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짐들이 어디 갔어? 옷장 속의 시트랑 옷들은 다 어디로 치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안 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공주님. 명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권력처럼 휘두르던 알리시아의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빈 카운터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창고 열쇠야. 내 물건들은 다 거기에 있어. 다음 달까지 임대료는 내가 냈으니 그 이후엔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알리시아는 살아있는 뱀이라도 보는 양 열쇠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래, 넌 나 없이 못 살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이 결혼을 유지해왔는데. 그녀는 다시 변호사 특유의 논리적인 말투를 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판도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 여긴 내 집이야. 우리가 만나기 2년 전에 내가 샀고
등기부에도 내 이름뿐이지. 너는 그저 내 호의로 여기서 지냈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 호의를 넌 도미닉 토리노와 함께 짓밟았지. 도미닉의 이름이 나오자 알리시아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오해야. 그렉, 넌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 하지만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마닐라 폴더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지난 화요일 문라이트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도미닉의 빨간색 카마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선명한 그 우스꽝스러운 차 말입니다. 물론 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압박하기엔 충분한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진보다 더 잔인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결혼 7년 차인 아내가 마치 재미로 작은 차를 벤치프레스 할 것 같은 근육질 남자와 함께 허름한 모텔로 들어가는 그 비참한 장면의 기억 말입니다. 알리시아는 남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평정심은 얼음이 녹아내리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탁이야. 그렉,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잠시 실수한 거야. 당신이 너무 일에만 매달리니까 내가 외로워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변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냉정했습니다. 네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거짓말할 때마다, 네 몸에서 그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나를 내 개인 하인처럼 부려먹을 때마다 그 모든 건 내 선택이었어. 실수라고 부르지 마. 그건 내 본성이었으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한 배우자가 눈물로 호소할 때 마음이 약해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내린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문으로 향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치명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지 패터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더군. 그녀가 널 감싸주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느라 참 애를 썼어. 누가 진짜 네 편인지 아니면 누가 내 몰락을 부추기며 즐거워했는지 이제 그 텅 빈 창고에서 천천히 생각해봐. 텅 빈 부엌에 홀로 남겨진 알리시아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자 시벌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족쇄에서 풀려난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단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들은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도미닉 토리노, 그리고 그를 도운 수지 패터슨. 저는 주차된 제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저는 블랙캣 라운지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미닉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고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다음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그 빨간 카마로를 타고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 근육질의 자산가를 말 한마디로 무너뜨렸는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밤은 아직 길고 저의 계획은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랐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마을의 가로등들이 마치 제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고. 과연 도미닉은 제 전화를 받고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까요? 그가 자랑하던 그 근육들이 진실 앞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울 앞에서 셀카 하나 찍던 껍데기뿐인 남자라는 것이 들통나게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벌어질 더 충격적인 진실과 반전,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통쾌한 역전극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만약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미닉과의 운명적인 대결이 기다리는 헬스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폭풍 전야의 정적을 깨고 시작된 저의 반격은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알리시아가 창고 열쇠를 부여잡고 망연자실해 있는 동안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지난 3개월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허름한 문라이트 모텔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대의 차, 도미닉의 그 천박한 빨간색 카마로 때문에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말입니다.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그어진 그 차는 마치 제가 가꾼 신성한 정원을 짓밟고 지나간 괴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우아한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법적 증거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야근을 핑계로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데 정작 그 사람의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여러분이 가본 적도 없는 호텔이나 헬스장 근처의 식당 이름이 찍혀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옥 같은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90일 동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알리시아는 제가 자신의 낭비벽을 모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야근이라고 거짓말하며 도미닉과 미래를 즐기는 동안 그녀가 숨겨둔 카드 명세서와 온라인 포커 사이트의 접속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스파 트리트먼트, 그리고 제 월급으로 감당하던 리스 차량의 할부금까지 그녀가 성공한 변호사라는 가면을 쓰고 밀필드의 사교계를 누빌 때 그 밑바닥을 지탱하던 것은 저의 땀방울이 섞인 돈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온라인 포커로 날린 0달러의 빚은 그녀가 자랑하던 엘리트 변호사의 지성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저는 식탁 위에 그녀의 카드 연체 고지서와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알리시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운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린아이 같은 눈빛이었죠. 이게 다 뭐야? 내 우편물을 허락 없이 본 거야. 알리시아가 방어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공동의 부채를 점검하는 과정일 뿐이야. 물론 이제는 더 이상 공동이 아니겠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학기 박듯 뱉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말이야. 네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공간. 사실 너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1%도 없어. 우리가 결혼하기 2년 전 내가 식당 매니저로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단독 소유거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 이 말은 그녀의 법률적 자부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치명타였습니다. 변호사인 그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법적 현실, 즉 그녀가 지금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무단 침입자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법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 라고 외쳤지만 저는 이미 제닛 모리슨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 그 주방 개조 비용 말하는 거지. 하지만 네가 도박으로 날린 돈과 내 카드로 긁어댄 명품 가방 가격을 합치면 아마 네가 받을 돈보다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더 많을걸. 저는 마닐라 폴더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서류의 흰색 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인 오하이오주에서도 내 부정행위와 재산 탕진 기록은 판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읽을거리가 될 거야. 자, 선택해. 지금 조용히 짐을 챙겨서 나갈지 아니면 법정에서 내 모든 치부를
밀필드 전체에 공개할지. 알리시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턱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저는 그녀의 그 당당한 매력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여자는 그저 자신의 거짓된 삶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겁한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도미닉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아니, 그 친구도 조만간 내 진짜 재정 상태를 알게 되면 아마 너보다 먼저 도망칠걸. 저는 그녀의 자존심을 마지막 한 조각까지 짓밟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년의 추억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배신당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하인 취급하며 뒤통수를 칠 때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건 하책입니다.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그들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진실의 감옥을 법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만약 배우자가 공동 자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했다면 집에서 바로 쫓아낼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과 신용카드 내역서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비슷한 사연이나 궁금한 법적 대처법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리시아가 멍하니 서 있는 동안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밤의 열기가 시작될 블랙캣 라운지로 이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근육과 카마로에 취해 있는 도미닉이 있겠죠. 저는 그에게 알리시아가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 남자가 돈 없고 빚만 가득한 알리시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현실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니까요.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알리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아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지워야 할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죠. 문을 닫고 나오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타겟은 도미닉 토리노입니다. 그가 소유한 그 화려한 헬스장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지, 아니면 알리시아의 거짓말처럼 속이 텅 비어 있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장감 넘치는 복수극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채널을 구독하고 제 걸음을 따라오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도미닉의 그 거만한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 없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때때로 주먹이 아니라 차가운 진실의 혀끝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복수극의 결말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것입니다. 알리시아는 제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관성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패배한 체스판 위의 킹과 같았습니다. 이동할 곳도 보호해줄 말도 없는 킹 말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3개월 전 문라이트 모텔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이제 차가운 증오의 연료가 되어 제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도미닉, 네가 가진 그 반짝이는 크롬 기구들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밀필드의 밤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그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주방을 떠나 전장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도미닉이 직면하게 될 최악의 진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가 믿고 있던 알리시아의 모습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리고 그 허구가 깨질 때 한 남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알리시아의 무너진 자존심을 뒤로한 채 저는 곧장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도미닉 토리노, 그가 군림하고 있는 근육의 왕국 토리노 피트니스로 말이죠. 10월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았지만 제 안은 뜨거운 복수심보다 얼음장 같은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도 도미닉의 그 천박한 빨간색 카마로가 입구 근처에 당당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소동의 원인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저런 차를 몰고 다니며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자가 스스로를 승자라고 믿고 있다니 정말이지 쓴웃음이 나오더군요.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테스토스테론 냄새와 고막을 찢을 듯한 거친 전자 음악이었습니다. 사방은 크롬 기구들과 전신 거울로 뒤덮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리석 조각처럼 다듬어진 근육질 남녀의 동기부여 포스터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은 운동하는 곳이라기보다 도미닉이라는 남자의 자아를 과시하기 위해 설계된 화려한 무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을 보신 적 있나요?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곤 하죠. 겉으로는 근육을 뽐내고 성공한 척하지만 그 내면은 비겁함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들 말입니다. 도미닉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기구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제 허벅지만큼이나 굵은 이두근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각진 턱과 검은 머리, 그리고 인공적인 태닝 크림으로 구워낸 듯한 구릿빛 피부까지 그의 모든 것은 나를 봐,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막역한 친구라도 되는 양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유가 얼마나 갈지 궁금해지더군요. 왔군, 마르티네즈. 그가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 파우더와 과도한 테스토스테론이 섞인 특유의 위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했지. 어른스럽게 해결해보자고. 저는 거리를 유지하며 옆구리에 손을 편안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체육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장소가 아주 화려하군. 도미닉, 거울이 참 많아. 자기 모습을 보기에 최적의 환경이야. 하지만 거울은 자네의 겉모습만 보여줄 뿐 그 속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 모양이군. 도미닉은 제 비아냥을 눈치채지 못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손으로 직접 일궈낸 곳이지. 이 건물을 사려고 3년 동안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 넌 평생 식당 매니저나 하면서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나 있나? 자네 어머니께서 참 자랑스러워하시겠어. 아들놈이 남의 아내랑 바람이나 피우면서 일군 성과를 말이야.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 알리시아와 내 관계는 진실이야. 이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고. 우린 진짜로 서로를 이해해. 넌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진짜 관계라고. 저는 그 단어를 마치 상한 와인을 맛본 사람처럼 씁쓸하게 되뇌었습니다. 그 진실한 관계가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하군. 아내가 우리 결혼 생활을 쓰레기통에 쳐넣기로 결심한 게 자네의 운동기구들을 시운전해보기 전이었나? 아니면 그 후였나? 아니면 자네가 리스 차량 할부금조차 못 내서 쩔쩔매던 그녀의 ATM기 노릇을 자처했을 때부터인가? 도미닉은 거대한 체격을 이용해 저를 위협하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전형적인 헬스장 남자들의 위협 방식이었죠. 말 조심해, 마르티네즈. 아니면 내가 자네를 벤치프레스에서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넌 지금 네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여긴 내 구역이야. 하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그의 자존심을 향해 정밀하게 설계된 화살을 쏘았습니다. 도미닉, 자네는 정말 자기가 이 이야기의 영웅이라고 믿는 모양이군. 공경에 처한 아가씨를 구출하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말이야.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자네가 구출했다고 믿는 그 여자는 사실 자네의 재산을 갉아먹을 기생충에 불과해. 혹시 자네 그녀의 통장 잔고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 그의 눈에 의심이 스며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리시아는 파산했어. 몇 달 전부터 말이야. 그녀가 휘두르는 그 명품 백들, 리스한 고급차, 전부 내 월급으로 낸 거야. 그녀의 로펌은 이미 수입이 반토막 났고 그녀는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포커에 빠져 8,000달러나 날렸지. 축하해, 도미닉. 자네는 방금 돈은 없으면서 비싼 취향만 가진 아주 까다로운 기계를 입양한 셈이야. 자네의 새로운 ATM이 될 준비는 됐나? 아니면 자네의 그 소중한 체육관이라도 담보로 잡혀야 할 걸. 거짓말하지 마. 도미닉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리시아가 은근히 돈 얘기를 꺼냈거나 비싼 선물에만 반응하던 모습들을 말이죠. 그녀의 신용보고서를 확인해봐. 아니면 그녀가 자네 집에 들어와 가구들을 바꾸겠다고 수천 달러짜리 청구서를 내밀 때까지 기다려 보든가. 그때 가서도 진실한 사랑 타령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녀가 아이를 원한다고 했나? 사실 그녀는 자궁내막증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런데 자네에겐 뭐라고 했지? 단란한 가정을 꾸리자고 속삭였나? 이것은 결정타였습니다. 이성보다 몸이 앞서는 남자답게 도미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권투 선수로 활동했던 제 감각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대가 흥분했을 때가 가장 강력한 반격의 기회입니다. 도미닉의 오른손 훅은 크고 엉성했습니다. 마치 신호수처럼 미리 공격 방향을 알려주는 꼴이었죠. 저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그의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제 팔꿈치를 그의 명치 솔라로 플렉서스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 기술은 힘이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명치를 정확히 타격하면 횡격막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하는 소리와 함께 도미닉은 마치 접이식 의자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구의 몸이 레놀륨 바닥에 부딪히며 육중한 소리를 냈습니다. 공기가 폐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간 탓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400파운드의 벤치프레스를 자랑하던 근육이 무색하게도 그는 바닥을 기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차갑게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권투라는 거야, 도미닉. 기술은 언제나 무식한 힘보다 효과적이지. 자네는 체육관을 소유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알았겠지만 자네는 그저 기회주의자일 뿐이야. 다음에 남자 대 남자로 대화하고 싶을 땐 주먹 대신 뇌를 써봐. 원시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리고 그 손, 벽돌 기둥 같은 건 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뼈가 부러지면 운동도 못할 테니까. 저는 고통으로 몸을 웅크린 그를 뒤로하고 체육관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비참한 모습과 승리자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미닉은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힘도, 자신이 사랑한다 믿었던 여자도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긴 것 이상의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의 겉모습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근육보다 강력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갈등 상황에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를 지탱하고 있는 허상인지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아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줬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말처럼 저의 다음 단계는 더 냉혹할 것입니다. 2단계 계획이 밤은 아직 깊었고 이제 저는 이 거대한 거짓말에 공범자가 숨어있는 또 다른 베이지색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일은 아마 방금 본 장면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우아할 것입니다. 과연 수지 패터슨은 자신의 완벽한 교회 주택단지에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배신을 선택할까요? 그녀의 남편 폴은 과연 자신의 아내가 어떤 괴물인지 알게 될까요? 이 모든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도미닉의 무너진 자부심과 명치를 움켜쥔 비참한 뒷모습을 뒤로 한 채 저는 곧장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지만 제 안의 냉정함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죠. 이번 행선지는 밀필드에서 가장 평온하고 완벽해 보이는 주택단지였습니다. 바로 알리시아의 단짝이자 EM 모든 기만의 공범인 수지 패터슨의 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이름표를 달고 당신의 불행을 뒤에서 비웃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수지 패터슨이 바로 그런 인간의 전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뱀 같은 친구가 적보다 더 위험한지, 그리고 그런 가식을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대면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 구현에 큰 힘이 됩니다. 수지의 집은 전형적인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듯한 베이지색 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흠결도 고통도 없어 보이는 무미건조한 완벽함. 하지만 저는 그 베이지색 벽 뒤에 얼마나 추악한 비밀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연못 밑바닥이 가장 썩어 있는 법입니다. 수지는 지난 몇 달간 알리시아의 불륜을 돕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따분한 삶을 달래줄 일종의 대리만족 게임으로 즐겨왔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치과의사, 남편 폴이 밖에서 땀 흘려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뒤에서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짜릿함을 즐겼던 것이죠. 제가 노크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명품 요가복에 고가의 스웨터를 걸친 채 방금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듯한 포니테일 머리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알리시아랑은 얘기해봤어. 그 친구 많이 힘들어하던데. 그래, 얘기했지. 그리고 도미닉하고도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오는 길이야. 그 친구 명치가 좀 아플 텐데 자네가 가서 간호라도 해주지 그래. 저는 그녀를 밀치다시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온통 베이지색 소파와 고가의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제된 카탈로그 같은 공간이었죠. 이런 공간에서 살면 영혼도 베이지색으로 변하는 모양입니다. 수지, 폴은 어디 있지? 아직 퇴근 전인가? 하루 종일 남의 충치를 치료하느라 정작 자기 아내의 도덕적 충치는 보지 못하는 모양이군. 제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묻자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폴은 오늘 늦어. 환자가 많다나 봐. 그런데 너 정말 무례하구나. 남의 집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폴은 참 좋은 사람이야. 밀필드에서 가장 성실한 치과의사고 아내인 너를 위해 주 60시간 넘게 일하며 그 비싼 요가 수업료와 명품 가방 값을 대주지. 그런데 수지, 너는 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뭘 하고 있지? 알리시아의 알리바이를 조작해주고
문라이트 모텔 예약까지 도와주면서 스릴을 즐기고 있었나? 아니면 그녀의 불륜을 보며 네 비루한 삶의 대리만족이라도 느꼈던 거야. 수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그냥 친구로서 알리시아가 힘들다고 해서 곁에 있어준 것뿐이야. 너야말로 그래. 알리시아에게 너무 소홀했던 거 아냐? 거짓말 마. 너는 알리시아가 도미닉과 침대에 있을 때 나한테 전화해서 그녀가 내 집에 있다고 대놓고 속였어. 그래. 알리시아 지금 나랑 와인 마시면서 울고 있어라고 했지. 그게 친구를 돕는 거야. 아니, 너는 그냥 남의 가정이 파괴되는 걸 구경하는 게 즐거웠던 거지. 하지만 수지,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남의 뒷조사를 할 때는 자기 등 뒤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밀필드는 참 좋거든.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지가 컨트리 클럽의 테니스 강사 브래드와 아주 친밀한 포즈로 서 있었습니다. 수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이건 그냥 레슨이 끝나고 잠깐 대화하는 장면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레슨이 끝나고 모텔 주차장까지 가는 게 요즘 테니스 교수법인가 보지. 브래드는 참 재능이 많더군. 상속받은 재산도 많고 너처럼 지루함에 몸서리치는 유부녀들을 다루는 법도 잘 알고 말이야. 수지, 너는 알리시아에게 열정을 찾아 떠나라고 조언했다며. 정작 너는 왜 폴의 곁에서 기생하며 브래드와 열정을 나누고 있지? 폴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완벽한 베이지색 삶이 어떻게 무너질지 상상이 가나.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베이지색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포니테일이 흐트러졌고 공포에 질린 눈에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발, 그렉, 폴에게는 말하지 마. 폴은 무너질 거야.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친구였잖아. 제발, 네가 내 결혼 생활을 장난감처럼 다뤘을 때 우리는 이미 친구가 아니었어. 너는 알리시아에게 용기를 내서 나를 떠나라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내 행복이라고 조언했지. 그런데 왜 너는 네 행복을 위해 폴을 떠나지 않지? 아, 브래드는 너를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면 폴의 은행 계좌가 너무 달콤해서.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폴에게 전화해. 그리고 내 입으로 직접 브래드와의 관계를 고백해. 네가 알리시아를 위해 만들어줬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까지 전부 다. 안 돼. 제발.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 내가 폴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수지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구역질이 나더군요. 아니, 이건 네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야. 네가 내 결혼 생활을 망치려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내가 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폴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폴의 병원으로 이 사진들을 들고 갈 거야. 그리고 밀필드 모든 커뮤니티에 내 취미 생활을 공유하겠어.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날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식적인 친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가면을 벗기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배신자들에게는 경종이 됩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폴의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베이지색 거실에 홀로 남겨둔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등 뒤로 수지가 울먹이며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남자의 세계가 무너지고 한 여자의 가식이 발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업보입니다. 남의 인생에 불을 지른 자는 결국 자신의 집이 타는 연기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베이지색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당장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는 척하며 당신의 몰락을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트럭에 올라타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3단계가 끝났습니다. 알리시아는 집을 잃었고 도미닉은 자존심과 기력을 잃었으며 수지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식적인 평화를 잃었습니다. 배신은 달콤할지 모르나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과정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정의의 구현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이 복수극은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알리시아와의 마지막 결판. 그리고 그녀가 제게 보내온 충격적인 제안이 무엇인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알리시아는 끝까지 저를 기만하려 할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 모든 소동 끝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지 그 감동적인 결말을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복수는 이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놓치면 평생 후회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결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밀필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멀어질 때 저는 마지막 결전의 장소인 블랙헬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 위로 네온 사인이 기분 나쁘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곳은 마을의 온갖 비밀이 위스키 잔 속으로 녹아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독이 든 가십이 되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의 끝에서 마시는 술 한 잔의 맛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쓰면서도 동시에 가장 달콤한 해방의 맛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복수극의 최종장은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드라마의 막을 내릴 준비가 되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시끌벅적했던 소음들이 파도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히는 게 느껴졌죠. 바텐더 카렌은 묻지도 않고 평소 제가 마시던 독한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정말 끝을 보려나 보네. 그래, 그녀의 낮은 물음에 저는 그저 잔을 들어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도미닉 토리노가 나타났습니다. 헬스장에서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알리시아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알리시아는 수천 달러짜리 블랙드레스를 입고 승리한 여왕처럼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밑바닥에 깔린 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제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미닉은 여전히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제 쪽으로 다가와 팔을 잡고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르티네즈, 이제 장난은 그만하지. 자네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알리시아는 이제 내 여자라고.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미닉, 자네는 체스를 두면서 단 한 수 앞도 못 보는 모양이군. 알리시아를 가졌다고? 아니, 자네는 방금 거대한 빚더미와 끝없는 허영심을 인수한 거야. 저는 술집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리시아, 자네가 캘리포니아로 도망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하지만 잊지 마.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진 자네는 이 마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리고 자네가 타고 온 그 BMW, 오늘 밤부로 리스 계약 해지했으니 내일 아침이면 견인차에 실려갈 거야. 그 순간 도미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그는 다시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뿐이죠. 도미닉의 무거운 주먹은 허공을 갈라 그대로 제 뒤에 있던 두꺼운 벽돌 기둥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술집 전체에 울려 퍼진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 400파운드를 벤치프레스 한다며 으스대던 그 강철 같은 손이 무생물인 벽돌 앞에서 맥없이 으스러진 것입니다. 도미닉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선명한 핏방울이 떨어졌고 알리시아는 공황 상태에 빠져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줘요. 알리시아의 절규에 바텐더 카렌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도미닉이 먼저 공격한 거 다들 봤지? 구급차보다는 경찰부터 불러야겠는데 핸드릭스 경관이 도착했을 때 도미닉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목격자는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 친구가 스스로 벽을 들이받았죠. 결국 도미닉은 수술이 시급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붙잡은 알리시아는 처참했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완벽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그녀는 유령처럼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 제발, 우리가 7년을 함께 했잖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했어. 내가 미안해. 정말 이건 다 오해였고 실수였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리시아. 이건 네가 매일 밤 선택해온 기만의 결과물일 뿐이야. 합의서에 서명해. 위자료와 재산권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면 네가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은 열어주지. 아니면 법정에서 내 도박 중독과 불륜 행각을 낱낱이 공개해서 내 변호사 커리어까지 박살내주든가. 선택은 내 몫이야. 알리시아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가 캘리포니아로 떠나던 날 저는 배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도미닉은 손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고 치료비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체육관 기구들을 헐값에 넘긴 채 공장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수지 패터슨 역시 폴에게 모든 사실이 들통나 이혼당하고 부모님 집으로 쫓겨났죠. 밀필드 사람들은 이제 누가 진짜 가해자였는지 압니다. 가짜 영웅들과 공범들의 몰락을 보며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정적이 지독한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압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평화이자 다시 찾은 나만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감시하느라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일군 가치를 기생충 같은 이들에게 뺏기지 않는 삶. 저는 마지막 남은 위스키 잔을 들어 어둠 속에나 자신에게 건배했습니다. 그렉 마르티네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 배신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흉터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여는 훈장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갉아먹던 독극물 같은 인간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내를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기나긴 반격의 기록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혹시 누군가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방패를 챙기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정의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제 자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직한 삶을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밀필드의 평범하지만 활기찬 식당 주인으로 돌아가
더 맛있는 요리와 정직한 미소로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밀필드의 밤은 깊었지만 저의 진짜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